안녕하세요. 네, 매실목장의 김민경 자매입니다. 네, 저는 9살 아들 민규와 6살 딸 예진이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발달 장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아서 좀 늦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3, 4살 무렵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생님이 아이가 표정이 없고 눈 마주침도 힘들고 활동을 할 때 참여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희 아이는 온순한 아이였기 때문에 성향 때문이겠거니 생각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4살로 올라가는 시점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진급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면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4살, 5살 다른 유치원에 다니면서도 아이는 전혀 말은커녕 소리조차 못 내었고 배변도 전혀 못 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청력 검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나이보다 발달이 2년 정도 느린데 뇌가 발달하는 시기라 병원에서도 병명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발성조차 안 되는 아이를 보며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애쓰지 않았고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센터 선생님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우는 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구나. 내가 마냥 순하다고 편하다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구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5살 되던 해 다니던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통제가 안 되어 반 분위기를 흐린다며 그만두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방치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병원에도 진료 예약을 해놓았고 할 수 없이 1년 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반적인 아이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걸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행동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소리도 지르면서 허공을 응시한다든지 갑자기 막 웃는다든지 한자리를 뱅글뱅글 돌기도 하는 등 놀이터에서 열심히 논 날은 저녁에 큰 어려움 없이 잠이 들었는데 그러지 않은 날은 스스로 자극을 감당하지 못해 저녁마다 각성이 올라와 기본 1시간 이상을 뛰고 구르고 소리 지르고 주체를 못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감각을 조절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지만 몇 년 동안 매일 반복이었기 때문에 항상 의문이었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아이의 행동이 점점 자폐 스펙트럼 증상과 비슷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아이의 행동을 5분 10분이나 관찰했을까요? 중증 자폐성 장애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병명을 알게 되어 너무 후련했습니다. 가슴 한쪽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고 그동안의 모든 행동, 말 못하는 것, 기저귀 못 대는 것까지 선천적인 것이고 주위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인지라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끔 연락해오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재순자매였습니다. 자기 아들도 발달 지원으로 센터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계기로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면서 서로 공감도 해주며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재순자매의 집에서 하는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밥이 참 맛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밥 먹으러 온다는 생각으로 몇 번 참석했는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아이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다는 것이 꺼려지고 낯설었습니다. 모임에서 삶의 이야기만 집중하다 보니 마음이 약해 있던 터라 크고 작은 상처도 받고 모임 참석 자체가 신앙적으로 다가왔고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도 걸려 몇 주간 만날 수 없게 되니 마음이 점점 멀어져 목장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예 애초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었고, 모임 중에 목녀님의 진심 어린 말과 위로 속에 저도 몰랐던 서운하고 부담스러웠던 감정을 고백하며 서로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감동하여 마음을 다잡고 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이날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거듭될수록 목장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감사나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목장 식구들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니 저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아이도 낯선 환경이라 적응 못하고 울고 목녀님을 무서워했지만 사랑으로 안아주니 아이도 느꼈는지 지금은 눈만 마주쳐도 좋아하고 목장님을 아빠보다 더 좋아하고 따릅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꽃이 핍니다. 사실 저는 아이의 장애를 알기까지 알고 난 후에도 거의 정신을 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는 사람처럼 기쁨이 뭔지 슬픔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워낙 무던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애를 키우며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힘듦의 감정을 그 누구에게도, 남편에게조차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냥 괜찮은 사람처럼 살았지만 속은 이미 힘듦을 넘어서 계속 번아웃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조차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마음을 제 스스로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한 가지 몰두할 게 필요하다고 느낀 저는 선택한 것이 뜨개질이었고 정말 매일매일 하루 종일 매진한 것 같습니다. 이걸 할 때만은 온전히 이것에 매달릴 수 있고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알게 되고 깨닫게 해준 것이 목장이었습니다. 아이도 점점 좋아져서 가끔 눈 마주침도 하며 표정도 다양해지고 목소리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처음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아이가 기저귀를 뗀 것입니다. 5살이 될 때까지도 아이는 전혀 배변 표현을 하지 못했고 대변을 보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는 했는데 제가 냄새로 알아차려 갈아주곤 했습니다. 전혀 대변의 냄새와 더러움을 알지 못해 몸에 바르기도 일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절망스러웠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6살 되던 올해 특수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3월부터 배변 훈련을 하였지만 별 차도가 없었고 저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동안 목장 모임에서 기도드린 것이 조금씩 응답되는 것 같아서 올해 8월 기도 제목으로 여름 방학 동안 기저귀를 떼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런 저의 고백을 들으신 건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쭈그리는 자세를 하길래 제가 엉덩이에 변기를 대는 훈련을 10일 정도 했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영변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일 수 있겠거니 생각해서 1, 2주 지켜보았는데 그 뒤로는 가고 싶을 때 스스로 간이 변기에 실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배변 보는 건 살아생전 할 수나 있을까? 긴 여정이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론 점점 발전하여 팬티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도 실을 하러 가고 화장실도 스스로 가며 이젠 밤 기저귀도 가끔 가리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제가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을까? 정말 평생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가망이 없었고 말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저는 아이의 목소리가 궁금했습니다. 소리를 왜 못 내는 걸까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방법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가지는 와중에서도 항상 기도 제목으로 올리곤 했는데 할 듯 말 듯 옹알이의 과정에서 한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이상 힘든 걸까? 여기까지인 걸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목장 식구들의 위로와 기도로 힘을 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배변을 가리는 시점에서 유치원에서 어느 날 네라는 대답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항원 시간에 따라하는 아이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 신이 나서 내 대답을 집에 와서 연달아 시켰는데 너무나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아빠도 우리가 하는 말처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걸 해낸 우리 아이가 정말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이 모든 게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동안 수없이 올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이건 그야말로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막힌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저 혼자만이 아닌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준 덕분이란 걸 기도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워낙 표현을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 깊은 대화는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지만 남편도 알게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이와 관련된 것은 저만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느 날 센터 수업 중 시를 표현을 했는데 수업 도중에 나와서 나가자고 손을 끌었고 저는 집에 가자는 말인 줄 알고 이를 알아채지 못해 수업을 다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까지 30분가량을 아이가 시를 찾다가 집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는 나름대로 표현했는데 몰라준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불현듯 이 일과 이 감정을 남편에게 자세히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의 저라면 그냥 저만 알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저는 문자로 이 상황과 제 마음을 전달하였고 제가 먼저 표현을 하니 남편도 거부감 없이 받아주었고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가두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남편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니 남편도 서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부부 사이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기회가 몇 번 더 생겨 교회 예배에 몇 번 참석하게 되었는데 처음 듣는 찬양도 따라 부르며 눈을 감고 기도도 드리며 그로 인해 눈물이 나면서 제가 힘들었던 모든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일까요? 요즘 주변에서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들 얘기합니다. 원래 저는 내성적이고 남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었는데 제 주위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의 삶 전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느낌이 듭니다. 하루하루 변화된 저를 경험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김으로 애써준 제순자매에게 이 시간을 빌어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라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자 목녀님과 매신 목장 식구들에게도 항상 기도하며 애써주고 같이 울고 웃고 모든 순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제 삶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